자, 이번 주 금요일 7일 날 22대 국회 원구성 이제 법정 시한인데요. 여야 대표 지도부가 만났는데 입장차가 여전합니다. 지금 이제 쟁점 상임위는 아시겠지만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이렇게 세 곳입니다. 법사위는 당장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이 돼 있고요. 또 운영위는 이제 대통령실 또 안보실 여기를 관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. 이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할 거면 협상을 왜 하느냐, 민주당 마음대로 결정을 하라 이렇게 반발을 해버렸습니다. 자, 정국 교수님, 예.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게 7개 상임위원장을 주겠다는 거잖아요. 민주당이 예. 11개를 차지하고. 근데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다 포기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? 네, 근데 포기를 하진 않겠죠. 예. 결국은 뭐 협상으로 간다고 저는 예. 보는데 국회라는 게 또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. 지금 지난번 선거 결과를 보면 저는 법사위를 민주당이 가져가도 크게 문제가 없다. 이게 사실 민심이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. 보수 패널은 제가 생각해도 참패를 한 국민의힘이 무슨 염치로 법사위를 또 뭐 가지겠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고, 그럼 운영위는 어떠냐? 관례적으로 여당이 했다고 하니까 운영위는 민주당이 양보를 하는 게 어떤가? 운영위가 어떤 데냐면요, 국가정보원 업무를 체크하는 데고, 그 다음에 금융 쪽입니다. 금융 쪽. 이렇기 때문에 운영위는 관례상 여당이 맡은 건 맞기 때문에 서로가 이걸 주고받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, 이 상황에서 괜히 쓸데없이 또 서로가 주고받고 하면서 국민들 피로하게 만들고 다른 정책들 지금 해야 될 거, 사실은 연금개혁 그거 빨리 해야 되는데 그 소리 또 쏙 들어가 버렸어요. 민주당도 뭐 하나 챙겼다고 그러는지 또 얘기 없어요. 이런 거 보면은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하지 말고 서로 슬기롭게 주고받고 하면서,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이겼으니까 국민의힘은 인정을 하면서 최대한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나가야 되는데, 요즘 윤상현 의원이 무슨 뭐 어디 선거 나가려고 그런지 모르겠지, 약간 오버를 하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도 뭐 법사위원장 민주당이 가져갈 거면 국회의장을 우리한테 달라 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. 이게 될까요? 글쎄요. 이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목리를 부리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. 사실 원구성 협상 시한이 7일까지니까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. 그 시한을 지키는 게 일단 국민들에 대한 도리일 것 같다라는 생각 들고, 당연히 뭐 여당에서도 협상에 뭐 야당도 마찬가지로 빨리 이걸 협상을 해서 원구성 완료하는 게 또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되는 모습인 건 분명하죠. 그런데 22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다시 돌아봐야 될 것이 지난 4월 10일 총선의 민심입니다. 결국 그 민심에서는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고, 그 참패의 원인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다시 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. 국민들이 말씀하셨던 건 당시의 정권 심판론이라는 큰 물결이 결국에는 국민의힘에게 참패를 안겨줬다라고 봐야겠습니다. 따라서 지금 사실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뭐 원내 제2당이 가져와야 된다라는 논리의 근거가 아마 견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지금처럼 대통령이 어떤 국회가 결국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이라는 권한을 뭐 사실상 남용하시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측면인데, 과연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이 가져가야 견제가 된다라는 논리가 성립을 할까요? 이미 국회에서 다 통과가 돼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저렇게 마구 행사하는 상황인데 법사위원장을 꼭 국민의힘에서 가져가야 된다? 저는 이 논리는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이미 없다고 생각합니다. 차라리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그동안 막아왔거나, 또는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안 해야 된다라고 쓴소리를 해왔다던가, 이런 식의 뭐 어떤 모습들을 보여왔다면 법사위원장 자리가 국민의힘에 가져가서 견제를 한다라는 말이 어느 정도 통용되겠지만, 사실상 대통령이 거부권이라는 권한을 국민의힘의 의원들에게도 뭐 쓸 수 있으니 마음껏 건의해라 뭐 이런 취지로 말씀도 하신 거 아니에요. 네. 그렇다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야 되는 논리로 견제를 이야기하는 건 국민들 입장에서 설득력이 없다고 보입니다. 네, 댓글 의견 읽어드리겠습니다. 상임위 위원장 단 한 석도 국민의힘에게 주지 마라. 이런 의견 주신 거 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 법대로 한다는데 민주당도 다수결 원칙에 따라 법대로 하면 된다. 이런 글도 주셨습니다. 자, 억울하면 국민의 지지를 받아 의석을 늘려보던가
이 국민의힘에게 주는 말 같은데 참 아픈 네. 글입니다. 자,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국회의장까지 다 민주당이면 그냥 18개 다 가져가는 게 낫다.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마지막 댓글도 있지만 지난 21대 상반기 국회가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을 했습니다. 근데 사실은 독식이 독약이 됐잖아요. 자, 임대차 3법, 검수완박법 원하는 대로 다 법안 밀어붙이고 했는데 2년 뒤 정권 빼앗겼어요. 그죠? 그 당시에 그 비슷한 식으로 원구성 힘겨루기가 있으니까 그때 국민의힘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였을 거예요. 그래서 다 줘버려라 이래가지고 민주당이 다 가져갔는데, 근데 우리 국회법도 그렇고 관례도 그렇고 그 상임위를 이제 의석수에 따라서 안배를 하도록 한 건 협치, 대화, 조정을 통해서 국회를 운영하라 이런 취지거든요. 그게 오래된 전통입니다.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거를 뭐 다 가져와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보이고, 그래서 후반기에는 다시 나눴는데요.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이 선거 이긴 것도 이긴 거지만 민주당 내부가 강경파 숫자가 워낙 많아졌습니다. 더 그렇다 보니까 원구성 협상이 여의치 않으면 그냥 다 가져오자 이런 아주 강경론까지 나오고 있고, 절대로 법사위나 운영이나 과방위는 내주면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은데 그 중에도 이제 법사위가 핵심적인 그 여야 간의 이제 이견이 형성돼 있는데요. 그러니까 법사위를 국민의힘이 가져감으로써 얻는 효과는 그러니까 쟁점 법안,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법안을 지연시키는 효과입니다. 결국에는 그 상임위 심사를 건너뛰고 법사위 심사를 건너뛰고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뭐 330일 이거 도과한 이후에 본회의에서 통과시켜라 이 효과밖에는 없어요. 근데 그게 갖는 부작용은 뭐냐면 그럼으로써 법사위에서 논의돼야 될 다른 법안들이 다 묶인다는 겁니다. 동시에. 그러니까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한 민생 법안이 무더기로 법사위에서 심의가 못 되고 결국에는 폐기, 종료 처분된 법안들이 많아요.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국민의힘도 집권 여당으로서 이 오래 끌 게 아니고, 일단 뭐 민주당이 도저히 못 내놓겠다면은 그 운영위는 아까 이제 앞서 말씀하셨듯이 관례적으로 그 여당이 가져오는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하고 빨리 국회를 열어서 지금 22대 국회 구성 이후에 국민들이 기대하는 여러 가지 민생 현안들이나 이런 걸 논의해야죠. 언제까지 이거 가지고만 씨름을 할 수 있겠습니까? 신 부대변인, 그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 부대표는 심장이라는 표현까지 썼더라고요. 이게 심장을 내달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내주냐. 그러니까 민주당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이번 총선 결과가 뭐 본인들한테 민심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. 근데 총선 득표를 보면 50%대 45%입니다. 의석수는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이 가져갔지만 국민적인 투표에 있어서는 5%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 운운할 자격이 민주당에 있나? 저는 그거를 묻고 싶고요. 그리고 뭐 장현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통령 거부권, 저는 그거는 반대하는데요.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견제와 균형입니다. 그렇지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각기 다른 정당으로 했었던 것은 관례였고, 그 관례라는 것은 입법부 내의 견제와 균형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다른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될 문제고요. 저는 민주당이 좀 과거를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가 지난 2008년 18대 국회 때 당시 한나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했고, 민주당은 저희 지금 국민의힘이 확보한 108석보다 훨씬 적은 80석 내외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. 당시에 한나라당 내에서도 야 이거 모든 상임위원장을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라는 일각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, 민주당이 주장을 했었던 상임위원장 배분, 안배 해줬습니다. 민주당이 그 당시에도 소수당 그리고 국회 내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운운하면서 했기 때문에 당시 한나라당이 법사위원장도 내줬습니다. 기억하실 겁니다.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지금에 와서는 108석을 가진 저희 국민의힘에게 상임위원장, 법사위원장 안 준다? 이거는 너무 치졸한 거 아니겠습니까? 본인들이 과거에 요구했었던 것,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였던 협치와 합의, 그 정신을 지금 국민의힘이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, 본인들은 경험했었던 그것마저도 지금 부정하고 국민의힘을 향한 일방적인 정치 공세를 편다? 저는 민주당이 좀 반성하고 과거를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우리 신 부대변인이 지난 총선에서 이제 소선거구제였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제 압도적 의석을 가져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, 또 그런 반론글도 있어요. 윤석열 대통령이 0.78% 이겼는데 그렇게 이겨놓고 맘대로 하면 되냐?
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. 소개를 해드립니다.